네, 다음은 오너십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너십은 이전 강의인 이제 펑션 요거를 들으셔야지 여기 연결 안 됐네요. 네, 펑션을 들으셔야지 수월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오너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강의 펑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 펑션은 이제 그냥 요 def랑 다르게 def는 모든 데이터를 함수 안으로 복사해 들어와서 바꾸기 때문에 이제 뭐 안에서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하고 바꿔도 외부 영향을 주지 않고 뭐 이런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이제 메모리 효율성이나 아니면 속도 측면에서는 매우 느리다 이런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펑션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에서 변경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거에 좀 이제 심화되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소유권이란 무엇이냐면은 모조는 러스트라는 언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소유권은 메모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으로 파이썬보다 변수의 변경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borrowed, in-out 두 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요 마지막에 이제 on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아규먼트를 트랜스퍼하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포인터랑 같이 묶어 설명드려야 되는 거라 지금 아직 포인터 강의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마 L10이나 13 요쯤에서 포인터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터를 하고 그다음 다시 요 on라는 것만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요 borrowed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파이썬에 만약에 함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파이썬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요걸 데이터 A라고 했을 때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 이 친구가 A 다시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따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외부에서 사용되는 A라고 한다면 함수 안에는 새로운 A를 다시 만듭니다. 복사해 와서. 그래서 이 A를 없애고 함수 안에서는 이 A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새로 복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메모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전 거 없애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메모리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데이터가 커질수록 느려지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조에서는 요 A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똑같은 A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장점이 복사하거나 할 때 더 시간이 많이 들지 않겠죠. 하지만 요 A를 고치게 되면은 외부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바꾸기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orrowed로 가지고 온 거는 바꾸기 실행되지 않고 요 A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에 저희가 variable에서 배웠던 let 변경할 수 없는 함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 in-ou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모조는 무조건 똑같이 들어옵니다.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게 없습니다. 아예 똑같이 가져오지만 바꾸기가 가능합니다. 대신 요걸 바꿨을 때 외부에 있는 A도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게 이제 파이썬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borrowed로 갖고 오기 때문에 함수 내에서 약간 뭐 허용되지 않게 변수를 바꾸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특별하게 in-out 옵션, 요 in-out 옵션을 주게 되면은 특별하게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바꾸기가 가능하지만 외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파라미터를 주어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borrowed랑 in-out 개념을 살펴보았으니까 이걸 한번 코드 레벨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요 in-out이 없는 다시 잠시만요. 여기 다시 코드를 열고 네, 다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일단 인아웃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바로드가 사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둘 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썼으니까 기본적으로 바로드를 안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를 제가 이뮤터블하게 이렇게 갖고 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A를 갖고 오고 B를 갖고 왔습니다. 둘 다 렛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렛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해서 변경이 불가능하고 그 변경 불가능한 값을 그 add num1 함수로 넣었습니다. 그때 요거를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겠죠. 왜 에러가 날까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a는 빌려왔기 때문에 빌려와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 불가능한 코드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borrowed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을 때 변경이 불가능하다. 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inOut입니다. inOut은 안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들었다 놨다 똑같이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a만 inOut을 한번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걸 풀어주게 되면 이제 요 함수 자체에서 요 a는 내부 변경이 가능한 함수가 되는 것이죠. 실행을 해보면은 아마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 지금 a를 inout 변경이 가능한 값으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변경이 불가능하게 선언을 했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변경이 가능하게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행이 되고요. a가 지금 1이었습니다. 근데 a에다가 1을 더해주는 함수를 요 안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원래는 1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2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은 2 그대로죠. 변경 불가능한 값이니까요. 그리고 c는 a 더하기 b가 합쳐져서 리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nOut과 만약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변경할 필요가 없다 내부에서, 그럼 기본적으로 안 쓰시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메모리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제일 효율적이고요. 만약에 혹시나 내부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요 inOut을 사용해 주시는데, 대신 요 inOut은 조금 신중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Out 관련된 얘기를 드렸습니다. borrowed와 inOut 얘기를 드렸고, 다음에 이제 수압이 있습니다. 이 수압은 조금 이제 특이한 친구인데요. 이 수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압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수압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둘 다 var로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압하고 a, b를 이렇게 되고, 바꾸기 전 값을 print a, print b 해보고, 바꾸고 나서 print a, print b. 네, 파이썬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수압을 예를 들어 a랑 b를 바꾸는 코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 파이썬이었으면은 요거를 엄청 매우 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파이썬이었으면 def 뭐 예를 들어 수압 파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a랑 b를 넣어주게 되고, 리턴으로 뭐 b a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여기다가 뭐 a b는 수압 파이 a b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바뀔 겁니다. 모듈에서도 비슷하게 동작은 하겠죠. var로 썼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뭐 복사를 여러 번 해야 되고 하는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 모듈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수압을 했을 때 a랑 b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들어왔다가 변경 가능하게 가지고 들어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인자를 저번과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논으로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리턴을 안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변수를 주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int다 하면은 이제 int가 나가게 되는 방법입니다. 안 썼을 때는 기본적으로 논입니다. 그래서 이 수압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a랑 b를 이렇게 변수로 가져갔습니다. 한번 이걸 실행을 하면서 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대로 1입니다. 하지만 수압을 통해서 내부에 a랑 b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 임시의 상수에다가 let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a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a는 b다 바꿔주었고요. b는 temp다 해주면은 수압이 되는 것이죠. 근데 파이썬이랑 다른 점은, 파이썬은 이런 비슷한 코드를 짜려고 해도 내부로 데이터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모조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에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나 요 a가 변경이 불가능한 값이다, let이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 수압으로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만약에 수업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인아웃을 안 쓰고 렛을 썼다 하면은 변경이 안 된다거나. 한번 볼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 함수에서 변경 가능한 값만을 가지고 들어와라 혹은 변경 가능하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데이터가 뭐 약간 의도치 않게 바뀐다거나 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고 속도 측면에서도 빠른 코드를 짤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def를 사용해서 가지고 오면은 랩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속도가 느리고 개발자의 실수가 이게 제일 큽니다.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됐다시피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코드를 짜는데 문제가 생기는 반면에 이제 펑셔널 FN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모조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너 인아웃인데 뭐 이런 거다 인아웃을 썼는데 뭐 렛이다 아니면은 뭐 너 바로우드를 했는데 뭐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조 내에서 검토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좀 더 빠르게 코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온드 개념은 이제 저희가 12강 넘어서 요 11강까지는 요 온드 개념을 쓰진 않거든요. 거의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요 뒤에 넘어서 포인터 개념부터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너십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오버로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